동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언론 여러분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은 온 당력을 다모 우리 당원도 이제 350만가 이어가는 국민들이 평화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치른 나라 아직도 전형 뉴스가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2월 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중요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우리 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수 의혹이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장관무소식입니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검찰이 범죄 혐의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사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 만기되는 이달 2월 21일까지라는 이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일끈 감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청 캐비넷 속에 처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혐의를 묵살하는 검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 충견 노릇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국세청 또한 640만 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가세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640만 불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 정여라면 당연히 정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모른 척하는 검찰, 탈세 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 검찰과 국세청이 제 아무리 무리의 권력기관이라도 이렇게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작태는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노고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정치 보복과 정쟁을 중단하자는 국회 결의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콧방귀조차 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고 또 자신의 친동생 김여정을 대한민국에 내려보면 평양 동계올림픽이 그 피땀 흘려 노력한 검은 동메달의 선수들이 세계인들에게 축하받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과 팬송을 악담만이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에 가시하는 이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앞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자유한국당은 지켜볼 것입니다.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 자나깨나 오직 야당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보복수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640만 불조차 못 본 척하는 검찰이 기존의 간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의 칼끝을 들이대는 이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차제 청와대 국정은 검찰, 경찰, 국회 그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기존 간행을 편파적인 행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어떤 경우에 특활비든 잘못된 간행과 폐단이 있다면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 특활비 의혹이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언론 문재인 정권과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한 보복수사, 올가미 씌우는 정치보복, 첨예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일체의 정쟁적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 5분 발언에서 조금 발언 시간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해 이 정권이 처음 출발했을 때만 해도 여론 조작 기술자들이 많이 포진된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요즘 문재인 정권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나리오들을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럴 법한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스토리 구조라도 탄탄한 기본기가 좀 갖춰져야 할 텐데 영 헛발질이 너무 많습니다. 서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우리 당 최고일 의원까지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시도가 용두사미로 허지부지 됩니다. 이제는 안면 검사 의혹 제기로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을 엮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험집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나리오 작법이나 더 공부하고 오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해도 이런 어설픈 의혹제기로 시간을 허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서지현 검사와 안면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 편견, 그 벽을 띄워놓고자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든 높게 평가합니다. 서지현 안면 검소의 이 의혹제기의 종착역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이 올림픽 기간 정쟁을 없애자고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켜버린 이 작태에 대해서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떤 행태로 법사위가 마비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생국회의 아픈 상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 그리고 원식 대표, 추미애 당대표와 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단의 6월 국회 깨기 이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원내 대책회에서 본회의원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 실태를 하루빨리 점검하고 안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가상통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국회 정부의 보고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작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해킹해 2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데 이어서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 규모의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미국 재무부 차관이 방한했을 때 우리 정부에 북한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려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었고 미 재무부 차관의 기자간담회에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전모는 시간이 한참 흘러 어제야 비로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국제사회 전방위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수천 명의 최정예 해커들을 킬러 해킹을 통해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은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수준급인 것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전세계 150여 개국 23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사건 배후에도 북한이 있다고 미 백악관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의 국민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를 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외국의 사례만 들여다보는 매우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재차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해킹 대상은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5년 전부터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 청산하면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주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우주개발 계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통신부 제3차 우주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2019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와 2020년 달 착륙 계획이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속도를 냈던 달 탐사 계획이 10년 이상 연기 쪽으로 선회되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판교 밸리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지사 때 나온 그런 구상이 손학규 전 지사 정권에 관계없이 잘 이 취지를 살려서 지금 한참 제3 판교를 짓는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정권을 떠나 좋은 정책은 반드시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의 대통령 주변의 성추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정부 부처 공무원 일행 중 한 사람이 인턴을 성희롱했다. 5개월 동안 숨겨왔던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국가적 망신입니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 대통령 일행이 수행원이 이런 범죄적인 추운 꼴을 보였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저는 추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처벌을 했다는 것이 3개월 경고 정도로 처벌했다면은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청와대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아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아주 사회적 망신을 주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 주변에 정적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적폐가 더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청와대는 작년 6월 온갖 여성 비하 논란에 엽기적인 성의식의 발언을 했던 탁현민 선임 행정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리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껏 어떠한 처벌도 없이 버젓이 국사의 일을 돌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청와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성희롱 사건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결국 시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직접 가깝게 있는 주변의 분들이 이러한 성문제, 세계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청와대가 잘 알아서 다뤄야 되는데
주변이 이런데 대통령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소위 지지나 국민의 인기도는 점점 떨어져서 이제 50%대에서 40%로 가는 이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주의로 치면은 윤리 도덕을 먼저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잘못됐다, 이제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이걸로 힘이 있다고 밀고 가는 모습은 더욱 저는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재판 결과에 대한 그 여당의 도를 넘는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법복을 덮었고 시카를 들어라. 재판이 개판이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색적인 말로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법리가 아닌 여론에 따라 재판하라고 재판부를 몰아세우는 격입니다. 재판마저도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법원의 공무원까지도 내부 게시판에 석궁 만드는 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진심 쏘고 싶었다는 글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직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거든 공직을 사퇴하고 마음껏 토설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적폐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다음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박상도 의원 발언 주십시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게 있고 또 지난번 법무부 상납건으로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이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조사합니다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는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가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달에 국정원 추정되는 국제홍보문화사라는 곳에서 출금된 100만원짜리 수표열장이 이원영 전 국방품질관리소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4월 총선 직전에 국정원에서 51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이 수표 중 170만 원이 김옥두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별 분양대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수표들은 2000년 3월 6일 날 정원행 면목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동진문화협회라는 국정원 계좌에서 원금이자 합해서 51억 7천여만 원이 출금됐는데 1억짜리 36장, 1천만 원짜리 7장 등등 수표 출금 내역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표 가운데 170만 원이 민주당 사무총장, 김옥두 사무총장 계좌 분양대금 납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2000년 1월달 DJ 청와대 지시받고 6개은행 동원해서 3천억 조성했다는 김원성 전 국정원 차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무렵 김학재 민정수석이 법조브로커에게 와리 명목으로 교환동 가운데에서도 국정원 수표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대검중앙수사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씨 수사하면서
임동원 신건정 국정원장이 3,500만 원을 김 씨에게 준 사실도 드러나 있습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김대중 정부 실세인 권노갑 씨에게 10만 원급 국정원 수표가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수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때도 법무부에 상납됐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관련 사항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007년 8월경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인질 해소에 위해 조성한 3천만 달러 중 남은 1,000만 달러에 대해서 정상회담 사례금으로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강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이 올린 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386 술값부터 임기 말에 무리하게 조성한 정상회담 추진 진행비로 준 1천만 달러까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개입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서 몇백억씩 청와대 임의로 썼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4년부터 7년까지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위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얹기했다가 처벌됐습니다. 당시 권양숙 여사는 정상문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에 상납됐습니다. 이런 각가지 유형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비리들이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내역을 이제는 다 떳떳하게 다 밝혀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윤정필 의원께서 여성 인턴 성희롱 사건 수사에 대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19시 5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네네. 자, 그러면 기자회견으로 발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수풍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뭐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이것저것 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요구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이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그런 악순환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서 정부가 새로운 또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성장이라고 하면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규제개혁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무슨 뭐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샌드박스 뭐 규제 완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신중설을 해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증설조차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것도 좀 중단이 돼서 아직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남 나주 지역에서 저 LG 화학이 첨단 소재 공장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환경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자리 늘리려고 하면은 기존의 공장 증설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한노희와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어제 정론관에서 우리 무허가 미신고 축사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3년간의 유예를 줬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농민들이 적법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이미 농림부와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또 발목으로 이게 연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면 어제는 다시 이제 기존의 축사들이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아서 심각한 이제는 축사 농민들의 그런 어떤 생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경부는 우리 서민들 생계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를 또 고려해서 이번에 반드시 적법화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개 마지막으로 김명수. 네, 외교안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유명한 지도자들이 참석한 뉴스가 연일 지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동시에 제네바에서는 유엔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군축회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표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완성은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개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의 군사 합동 훈련을 즉각 중지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북한 핵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의 핵 위협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 문제는 남한과 대화할 수 없다. 핵 이슈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앞으로 긍정적인 현재 양국 간의 분위기를 망칠 미국 군사 도발에 참여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북한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잔치 속에 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방문에 너무 도취돼서 이런 본 모습,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북한 핵 문제를 위한 국제 정세에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 발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투 정권 문재인 미투 정권 이제라도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옛말에 제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꼴입니다. 서금사 폭로로 우리 사회가 미투 캠페인이 한창인데 막상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은 쇼통 연출에 대감입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 그러면은 성희롱, 성의 희화의 대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미투에 대한 이 캠페인에 대통령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부터 둘러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술자리에서 했다는 성희롱 발언까지, 이 정부 인사들의 성희롱 성추행은 가히 문재인 미투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 참가자들의 그 본질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곡하게 고소합니다. 오늘 공개 자,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